안녕하세요. 예, 무속인 오한근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저번 주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행사가 많아서 오늘 이제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전에 SBS 스타킹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오늘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합니다. 새로운 PD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미인이시네요. 저 네, 전에 SBS 스타킹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알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그 김구라 이경규 씨가 진행을 하는 그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간 적이 음, 있었어요. 근데 그 화성인 바이러스가 그 대박이 났잖아. 한 번에 확 뜨고 난 다음에 그 SBS 스타킹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오한근 선생님을 출연시키고 싶은데 한번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또 캐스팅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SBS가 또 국민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SBS까지 목동에 들어가서 작가들한테 면접을 봤습니다. 무슨 면접이냐면 그 작가들 점을 봐줬어. 사주를 봐줬는데 떨리더라고. 어차피 큰 음, 방송이니까. 근데 오케이가 났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은 거야. 선생님 대신에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주를 봐주는 것보다는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개운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좋은 컬러라든가 어떤 의상을 잘 입어가지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 컨셉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뭐 스타킹 나가고도 엄청 이슈가 됐었죠. 네,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또 기억에 남는 또 일들이 있는데 그 제가 그날 그 게스트가 항상 달라요, 매주마다. 근데 제가 그날 촬영 장소에 갔는데 이 스타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본이나 이런 게 없어요. 뭐 사주를 보는 거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대본을 작가들이 정해주진 않거든. 이 점사의 영역, 사주의 영역까지는 이 작가들이 이걸 써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날 딱 촬영 현장에 갔는데 룰라의 고영욱 씨 알죠? 네. 그다음에 이상민 씨가 그때 왔었어요. 음, 근데 그 고영욱 씨한테는 제가 여자를 조심을 해라. 어, 그 당시에 방송을 다시 보시면 거기 나올 거예요. 여자를 조심을 해라. 뭐 여자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 제가 이런 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그런 뭐 사건이 음, 생겼고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상민 씨가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음, 최근에나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활동을 하는 거지 예전에 가수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안경을 끼고 나왔었거든.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날 스튜디오에서 이상민 씨한테 넌 안경을 벗어라. 안경을 벗으면 앞으로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 이후로 신기하게 안경을 벗고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뭐 진짜 케이블계 유재석이라고 엄청나게 지금 바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그죠. 사람이 그래요. 그 눈빛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 눈에 모든 운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눈을 가리게 되면은 운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람을 볼 때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진심을 가린 거고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는 얘기 같았지만은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다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씨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예, 그죠. 그쵸. 예.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또 있는데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 또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촬영이 그날 되게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긴장을 좀 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고 또 강호동 씨가 또 기가 또 세. 또 붐도 나왔고 그런 음, 장난 받아줘야 되고 음, 연예인들과의 막 이거 받고 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위에 대기실 가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문 밖에서 누가 똑똑 이제 그러는 거야. 작가가 들어왔어. 선생님, 뒤에 연예인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담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또 뒤에 와서 기다린다는데 나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었거든.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는 딱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운이 너무 나쁜 거야.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남자 연예인이. 운이 너무 나쁜 거야. 관제수도 들어와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으로도 어려워야 되고 무조건 오래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얼굴에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어.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은 그 남자 연예인의 사주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형국이 아니었어. 운이 나빴다는 얘기지.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아야 되고 금전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운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보냈는데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뉴스 기사에 이제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듀크의 고 김지훈 씨. 왜냐면 김지훈 씨가 이제는 안 좋은 일로 그렇게 또 가셨잖아요. 그분이 또 그렇게 그랬던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또 연예인이 들어옵니다. 똑똑. 들어와서 보니까 이쁜 여자 연예인이야. 그 분은 그 가수인데 가수분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팬이었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 근데 그분도 그 당시에 어떤 좀 갈등이 좀 있었어. 일적인 갈등도 있었고 집안의 가장이었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도 운이 좋지 못하더라고. 3년 동안 운이 꺾이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고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없는 그런 운이었어. 그리고 건강수도 많이 좋지가 않았고 나를 찾아왔는데 화면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야위였더라고. 얼굴이 너무 많이 말랐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 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지만은 본인 같은 경우는 시간 내서 법당에 한번 찾아와. 법당을 좀 다녀야 되는 사주야. 그리고 본인은 사주에 신기가 있기 때문에 칠성님한테 빌어야지 명을 좀 이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와닿진 않았겠지. 자기는 이제 연예인이고 빨리 바쁜 활동을 해야 되고 언제쯤 더 크게 뜰 수 있을지 더 바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서 왔는데 건강 챙겨라. 뭐 명이 좀 짧으니까 법당에 좀 다녀라.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해줬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 연예인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인연이 거기서 없었던 거겠지. 근데 몇 년 있다가 또 그 여자분의 소식을 또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그 어스의 유채영 씨 아시죠? 네. 유채영 되게 재밌잖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유머도 있고 성격도 너무 좋고 되게 열심히 사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잖아. 하필이면 그 많은 게스트들이 엄청나게 왔었거든. 스타킹 촬영을 하는 현장에서. 근데 그 두 분만 저한테 문을 똑똑 두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약간 오싹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의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처럼 저를 이렇게 찾아왔다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영욱 씨나 이상민 씨 예언도 그렇고 뭐 본의 아니게 봐주신 거긴 하지만 김지훈 씨나 유채영 씨 예언도 다 맞으셨어요. 네. 그 스타킹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스타킹 나가시고 반응은 어땠어요? 스타킹에 제가 이제 패션 카운슬러로 나갔어요. 패션 카운슬러가 뭐냐면은 뭐 김지현 씨한테 너는 살색이 뭐 잘 어울려, 뭐 솔비한테 너는 금을 하지 마 이렇게 사주에 잘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을 갖다 골라서 이렇게 코디를 해줬는데 이 방송을 나가고 일반인들도 나도 저랑 잘 맞는 색깔이 뭔가요? 저는 뭐 금이 잘 어울릴까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러 옵니다. 근데 저는 일반인한테는 그런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당 대기실에도 제가 써놨거든요. 색깔 상담은 해주지 않는다고. 이거는 연예인한테만 통용되는 얘기지 일반인들은 어떤 뭐 컬러라든가 옷으로 운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보완하는 것보다는 사주팔자가 더 중요하고 그 사주팔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뭐 기도를 좀 해서 이렇게 풀어낼 건 풀어내고 나가야 되지 않을 때는 좀 물러서서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시기엔 참아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처방을 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빴죠. 나가고 나서 손님 진짜 엄청났어. 전화도 진짜 많이 왔고 야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알아볼 정도로 그때 그래서 이거 좀 연예인이 됐나?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어요. 그 스타킹 나가시고 나서 네. 이후에도 방송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그 엄지의 제왕에도 나가셨었잖아요. 네. 그건 어땠어요? 뭐 이렇게 방송 출연이 제의가 들어와요. 제의가 들어오는데 다 나갈 수는 없어. 왜냐면 뭐 굳이 그 방송 나가려면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지의 제왕 팀에서 그 이제 오픈을 한다고 이제 프로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스튜디오의 기운도 이제는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엄지의 제왕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운을 해주는 그런 이제는 뭐 억대 연봉의 무속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제가 첫 회에 엄지의 제왕 스튜디오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MC가 그 가족을 아까 누구지? 허참? 맞아. 허참 선생님이셨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근데 스튜디오가 벌써 기운이 좋은 거야. 야 이거 엄지의 제왕 성공하겠다. 성공했잖아요. 엄지의 제왕 얼마나 지금 장수 프로입니까? 몇 년째 아직까지 하고 있죠.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김나영 씨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근데 김나영 씨가 알다시피 옛날 화장을 스모키를 했잖아. 막 이렇게 아이라인도 새카맣게 하고 좀 이렇게 특이하게 했잖아. 근데 그날도 화장을 갖다가 좀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김나영 씨한테
너는 아이라인을 지워라. 너는 눈가가 밝아지면 연애를 하고 결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1년 못 나가서 결혼했죠. 예, 결혼에 꼴이든 그죠. 했잖아. 이렇게 좀 운을 바꿔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그 당시에 김나영 씨 얼굴에 그런 연애운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방송은 편집된 부분이 많아요. 더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필요한 것만 거기서 갖다 쓰는 거니까 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음, 아무튼 되게 기억에 남는 방송이었어요. 뭐 스타킹, 뭐 엄지의 제왕 뭐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